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입력해야 할 품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품목을 새로 추가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품목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품목을 추가를 하려면 이 품목을 추가를 할 때 이 품목을 추가를 한 후에 바로 내역에다가 넣을 건지, 아니면 그냥 품목들만 우리 업체에서 관리하는 품목들만 쭉 입력을 해 놓겠다,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집계 공정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품목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내역서에다가도 또 넣어야 될 거다,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부 공정을 선택을 해 놓고 여기 자료 품목에 가서 품목을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품목을 추가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자료 품목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부 공정이 있으면 추가를 한 다음에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료 품목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료 품목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품목을 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전체 품목이라는 부분이에요. 전체 품목이라는 부분, 요거는 지금 여기서 품목을 추가를 할 때 요 품목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이제 작성하는 공사에 대해서 요 품목군을 선택했을 때 지금 추가하는 품목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전체 품목인 상태에서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사만 쓰고 말겠다, 그러면 이걸 체크를 끄고 이 상태에서 품목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사에서만 쓰고 다른 공사로 들어갔을 때는 이 품목을 사용을 못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전체 품목으로 이렇게 해놓고 품목을 추가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사용하면 이 공사에만 이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전체 품목인 상태, 이 품목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품목 추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분류 선택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지금 추가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분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분류 선택 이걸 눌러서, 이건 지금 추가할 거는 건축자재의 가설자재의 가설재 조립식이라는 데다가 전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 적용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품명, 입력할 품명은 그대로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1호실 화장실이라고 입력했고요. 규격에다가 3개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 부분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수 구분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가하려는 이 품목에 대한 지수 구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품목 구분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버튼 눌러서 다시 보면 재료비, 노후비, 경비, 손료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추가하려는 품목이 재료비로 이제 적용할 거면 재료비 이거를 지정하시면 돼요. 노후비면 노후비 지정하시면 되고, 경비면 경비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손료라는 이 부분은 잡재료비라든지 공구 손료라든지 이런 손료 항목일 때, 이런 손료 항목을 추가를 할 때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손료 부분은 등록이 다 돼 있을 거니까 따로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재료비로 해서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품목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냥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품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단가를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료집 추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로 품목에 대한 단가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자, 자료집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료 목록이 나오고요. 물가 자료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통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통화 요거는 지금 요 항목이 건설 기계일 경우에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외산 장비일 경우에는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수련장비일 경우에는 1000원 단위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도 조건 요거는 이렇게 눌러보면 요거는 공사원공원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쪽이라는 부분 요거는 이 품목에 대한 이제 물가 자료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페이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가 50페이지에 이렇게 입력했고요. 생산회사 요거는 이 품목에 대한 생산회사명을 적어주면 되고요. 조사단위, 단위한산식 이 부분은 실제 이 자료집 자체에 나와 있는 단위하고 내역서에 적용을 해야 되는 단위가 다를 경우에 조사 단위와 단위 환산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필요하시면 요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페인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페인트라는 품목. 자, 페인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아래쪽에 이렇게 조사 단위라고 되어 있죠. 18리터 해가지고 단위 환산식이 나누기 18이에요. 여기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은 내역서에 적용할 때는 리터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자료집에는 이렇게 한 통에 대한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가도 한 통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조사 단위라든지 단위 환산식 없이 직접 요 단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단위 환산을 적용해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3,888원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입력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입력을 안 하시고 요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사 단위, 단위 환산식 이렇게 입력을 하고 요 조사 단위에 대한 단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요 단가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환산식이 적용이 돼서 요 단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는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내역서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자료집에는 이렇게 포 단위로 나와 있어요. 포 단위로 한 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포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40kg이 한 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기 40을 한 거고 뒤에 또 나누기 1.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요 자료집 자체에 나와 있는 요 단가가 부가세가 포함이 된 단가이기 때문에 내역서에는 부가세를 뺀 단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서 상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가세 전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 1.1을 또다시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단위와 단위 환산식을 이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아까 입력을 하고 있던 자, 이 이동식 화장실 제가 이거 추가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품목에 대해서 조사 단위, 단위 환산식. 지금 이 품목은 이런 항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단가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가가 하나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품목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또다시 이제 자료집 추가 또 다른 자료집이 있다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1-50페이지 이거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1-50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가 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책자가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제 1권일 경우에는 1-50 이렇게 해서 1권에 50페이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2권일 경우에는 뭐 2-50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품목을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추가한 내용을 내역서에다가 바로 적용하려면 내가 입력할 위치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본이 이렇게 제일 위에 줄에 이렇게 커서가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력할 위치를 이렇게 나는 제일 밑에다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밑에 쪽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 수량 부분은 여기서 바로 입력이 안 되고요. 이렇게 쭉 입력을 다 해놓고 나서 이 창을 닫고 나간 다음에 내역 화면에서 수량을 쭉 넣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품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내역서를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품목을 추가할 때 이제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좀 전에 품목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품명, 규격, 단위, 그 다음에 지수 구분, 품목 구분 요것만 지정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 외에 이제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별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별칭이라는 건 일단 요거는 뭐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 품목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품목인데 또 다른 이름, 이 이름 말고 이 품목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등록을 해놓고요. 품목을 검색을 할 때 여기에 별칭에다가 등록하면 이제 품명을 검색을 해서 바로 이제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찾기 쉽게 이름을 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그 화장실이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찾을 때 화장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품목 바로 찾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구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품목을 추가를 할 때 이 품목에 대해서 요거는 내가 만들었다라는 이제 표시를 달아 놓는 거예요. 이 품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해놨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이 구분을 활용하는 형태가 지금 이 한 품목인데요. 같은 품목, 만약에 3개월짜리 3개월이고 단위도 똑같아요. 되는 게 이 품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발주처에서는 이거를 어떤 단가를 사용을 하라고 나오고 또 어떤 발주처는 또 다른 단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품목에 대해서 구분을 줘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공공시에서 발주했는 단가다. 그럴 경우에 똑같은 품목이지만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하나가 더 똑같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 구분의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구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 품목을 만들지 않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공사에만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단가를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품목을 추가했으니까 자료지 추가 마찬가지 품목 물가 자료 지정해 주고요. 마찬가지 단가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품목이지만 단가를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분까지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품목을 또 추가를 할 때 보면 또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되는 게 품목 추가를 할 때 이거는 제가 건설 기계를 추가할 거예요. 건설 기계 그러면 토목자재의 중기 경비에 들어가면 이렇게 장비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토공 장비로 해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할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굴삭기를 제가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여기 굴삭기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임의로 제가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굴삭기라고 하나 등록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수 구분 요거 눌러가지고 요 품목에 대해서 지수 구분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요 품목은 장비란 말이에요. 장비이기 때문에 외산 장비냐 국산 장비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국산 장비. 그 다음에 품목 구분 요거는 이제 장비이기 때문에 재고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비로 들어가요. 경비에 이렇게 해서 적용. 그러면 경비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한 줄 더 나와요. 옵션이. 요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건설 기계일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건설 기계가 아닐 경우에는 요거를 체크를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일반 전력이나 이런 거 경비 항목으로 일반 경비 항목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것들. 그럴 경우에는 요걸 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추가를 하시고 이게 이제 장비일 경우에는 건설 기계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개수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표준 품선에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관리비라는 부분에다가 그 이제 합계된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뭐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품목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요거는 장비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장비에 대한 단가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자리 추가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풍선에 나와 있는 고시되는 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자료 부록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물가 자료 부록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요거를 조사 단가로 해서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조사 단가로 해서 그다음에 단가는 이대로 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입력을 할 때 지금 요 단가 자체는 뒤쪽에 1,000원이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거는 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자료집만 지정했고 통화 부분 지금 빼먹었는데요. 통화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돼요. 1,000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1,000원 단위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장비일 경우에는 요거를 반드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품목 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하는 방법. 품목을 복사하는 방법은 추가하는 방법보다 이제 더 쉽죠. 여기서 품목 복사라는 부분, 요걸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요 품목을 하나를 더 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목 복사 누르면 안에 내용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이 품목에 대해서 뭐 규격을 변경을 하고 단위를 변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하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겨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가만 내가 이제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품목이 하나 바로 이제 복사돼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품목을 복사하고 수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전체 품목인지 사용 품목인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전체 품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는 앞으로 하는 공사가 다 적용받는다고 했어요. 사용 품목일 경우에는 이 공사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굴삭기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거고요. 자, 전체 품목에서 지금 굴삭기 찾아보면 지금 방금 복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 항목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정하는 부분도 수정하는 부분이 품목 수정이라는 게 있고 그냥 일반 단가를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정하는 요 단가 부분은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을 이제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수정을 하는 거, 품목을 수정, 여기서 그냥 품명 규격 단위 구분 이러한 내용들을 수정을 할 때 여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게 07짜리가 아니고 만약에 06짜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품목에 대한 품명 규격 단위 요 위에 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수정을 할 때 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가를 수정할 때는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전체 품목이면 이 품목분에 있는 내용의 단가를 변경하는 거예요. 요게 사용 품목이 되면 이 공사만 단가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품목의 단가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단가를 내가 다른 단가로 변경을 했을 때 전체 품목인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 앞으로 사용하는 공사들 모두 다 적용이 돼요. 이 품목군을 사용하는 공사는 사용 품목일 때 사용 품목으로 이렇게 해놓고 변경을 할 때는 이 공사에서만 이 단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의 단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공사 내역을 제출할 때는 이 공사의 내역에서 뭐 어떤 이 단가 말고 이제 다른 단가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그럴 때 사용 품목으로 해놓고 단가를 여기서 바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품목들, 이제 필요 없는 품목들 삭제를 해야 된다. 요거는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품목 삭제 요거 내용 눌러서 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품목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를 지워야 된다. 그냥 아까 추가해놨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 품목에 대해 이거 두 개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품목 삭제 하면은 이 두 개 다 지워져요. 제가 여기 지금 두 가지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다 지워야 된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목록 전체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 다음에 품목 삭제 누르면 한꺼번에 다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품목 추가, 수정, 복사, 삭제 이 부분 제가 설명 이제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이동 부분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아래 위로 화살표 요거는 아래 위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규격이 같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구분 부분 요거 보시고요. 자, 요거는 요 품목에 대해 가지고 위로 한 칸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갔죠. 요거는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품목을 쭉 여러 개를 추가했을 경우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규격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항목들의 위치를 아래 위로 이제 변경할 때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 기능 말고도 위치 변경하는 건 드래그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품목을 제일 위로 올리겠다. 그러면 이 품목을 선택해서 쭉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끌고 가서 내가 이제 위치에 이제 요 제일 위에다 놓겠다. 그러면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제일 위로 올라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뚫어다가 여기다 놓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치 변경은 이걸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그리고 요 이동이라는 부분은 이동이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제가 굴삭기를 이렇게 찾았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방금 추가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요 이동 누르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 뜰 거예요. 이렇게 단가 산출서가 사용된 데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굴삭기 미압식 벡터 기본 데이터예요. 기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요 품목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조금 빨갛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은 지금 1위 대가나 중기경비나 단가 산출서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누르면은 이 품목이 들어있는 중기경비, 1위 대가, 단가 산출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쭉 나오게 돼요. 지금 요거는 여기 중기경비 안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이라는 걸 찾으면은 이 품목은 이제 여러 군데 사용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고 이제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또 이동을 해서 여기에 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동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품목에 대해 가지고 품목을 추가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강제로 입력해놓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추가해놓는 이런 자재들에 대해 가지고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